지난번에 그 제주도에 있는 하도라는 지역에서 해녀 체험을 하고 왔거든요. 오늘은 좀 그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 폭삭 속았수다? 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정말 감명 깊게 봤거든요. 엄청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신 분들 위해서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 해녀인 어머니와 그 자녀의 얘기가 주 배경으로 나오는데, 배경이 이제 제주도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요즘은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 많이 간대, 해녀 체험하러. 해녀 체험이 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해서 그걸 간략히 해보려고 하는데, 그 해녀 체험 같은 경우는 그 제주도에서 그 해녀 체험만 전문적으로 하는 샵도 있고, 아니면 저희처럼 5,000개에서 이제 운영하는 해녀 체험 존에서 또 해녀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은 보통 저렴한 곳은 한 4만원, 좀 비싼 곳은 한 6만원, 그 정도 5만원 내외에서 다 되는 것 같아. 기간은 보통 5월달에서 9월달 사이에들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수온 때문에 5월달에도 별로 없고 보통 6월부터 시작을 많이 하고, 5월 초에 가가지고 사람이 우리밖에 없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되게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사람들 많더라. 보통은 이제 간략하게 뭐 소개 정도를 하면서 그 실제 물질하는 시간은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우리도 2시간 안 했던 것 같은데? 1시간 좀 넘게? 조금 추워가지고 그러니까 오래 하기가 좀 힘들었어. 해녀 체험을 간단하게 하고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뭐 거기서 준비해준 해산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해물 라면 같은 걸 먹으면서 일정이 끝나는 그런 코스로 진행이 됩니다. 끝나고 나서 해물 라면을 주는 데들이 비용 추가금을 더 받는 데도 있고, 10,000원 보통 추가한 것 같아요. 이런 그 해녀 체험하고 프리다이빙 체험이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주 해녀 체험이나 프리다이빙 체험이나 동일하게 이제 바다에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물에 들어간다는 거는 둘 다 똑같은데 전혀 다른 체험이지. 해녀 체험은 기본적으로 수심이 깊게를 안 들어갑니다. 2m 이내? 보통은 대부분의 시간은 그 성인 기준으로 발이 닿는 곳에서 진행을 많이 하는데, 프리다이빙 기본 정보라던가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치, 하는 그치. 거기 때문에 깊은 데를 가는 거에 애초에 무리가 있고, 수심이 되고, 낮은 데서 뭐 소라라던가 뭐 그런 걸 캐는 운이 게 좋으면 문어를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문어는 못 잡을 것 같아요. 프리다이빙 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다이빙을 하는 기술, 그러니까 잠수하는 기술을 배우는 게 본 목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3에서 5m 정도의 그 고무 부위라는 걸 뒀고 그 밑에 줄 같은 거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연습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본 목적은 프리다이빙은 잠수하는 이론이나 기술을 배우는 게 본 목적이면, 해녀 체험은 본 목적이 이제 해녀분들과 같이 그냥 즐겁게 어떤 뭐 체험을 한다, 경험한다, 뭐 그런 경험이 좀 차이라고 합니다. 체험을 하시는 분들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 단위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처럼 이제 프리다이빙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고,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나 아니면 외국인분들, 저희만 해도 이제 바다가 익숙한 사람들에 속하니까 그나마 상대적으로 되게 쉽게 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뭐가 어렵냐면 스노클이 없어. 전통 장비 같은 경우가 이 스노클 없이 태왁이라고 부르는 그 망을 들고, 수경이 동그란 거, 코 잡는 데가 없이 이렇게 전체로 코까지 감싸는 동그란 걸 쓰고, 스노클, 입에 묻는 스노클 없이 들어가니까 눈으로 바다를 보려면 숨을 참고 봐야 돼요. 숨을 참고 봐야 돼. 스노클이 있으면 보면서 숨을 쉬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리고 태왁도 들고 다니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게 앞에 끼고 이렇게 동그란 걸 투구처럼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에 또 내가 잡은 걸 넣고도 이게 튜브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안에가 약간 이중으로 돼 있더라고. 태왁은 둥둥 뜨는 그게 무슨 스티로폼 같은 거니까 이게 한 번 들어갔다 나와 있으면 저 멀리 가 있어. 그럼 그거 또 가지러 막 한참 또 가야 되고, 하여튼 굉장히 힘들었다. 그냥 재미 목적으로 오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채취를 해야 되는데 해산물이 없어요. 소라나 문어 뭐 이런 건 당연히 없고, 진짜 요만한 조그만한 보말들만 좀 있었고. 근데 정말 초반에 너무 많이 안 나오니까, 추운데 안 나오니까 좀 기분이 안 좋더라. 이제 한 마리 잡고 나서 좀 기분이 좋아졌어. 채취하는 목적으로 왔을 때는 뭐 생각보다 좀 심심할 수는 있다. 체험비가 5만원인데 5만원이면 그냥 거기서 그 모든 사람이 채취한 것보다 더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해녀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 간략하게 찾아보면 해녀 역사가 되게 길다고 하더라고. 조선시대 때도 귀했던 진상품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제주도는 전복 같은 건데, 제주도에 있는 분들이 캤을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있는 사람들이 뭐 수가 있어, 뭐가 있어, 맨몸에 들어가는 거야. 그 뭐 겨울에도 들어가고. 옛날에는 그래서 이 물질이 너무 힘드니까 여자분들만 한 건 아니고, 전복이나 이런 귀한 걸 캐는 것들은 수심이 좀 깊기 때문에 남자분들 남자들이 했다고 하더라고. 이름 뭐더라? 포자긴. 포자긴. 포자긴이
신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했다는데, 근데 그분들이 막 그런 얘기를 했다며. 저승에서 벌어서 2승에서 쓴다 할 정도로 이 물에 들어간다는 게 뭐 저희처럼 어쩌다가 한두 번 하는 사람들이야 취미라지만 그걸 생업으로 한다고 하면 진짜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그렇게 캔 걸 가지고 호의호식을 하냐면 그것도 아니고 다 이제 수탈당하고 뺏기고 이런 삶을 살아온 게 어떻게 보면 해녀 역사인데,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막 하다 보니까 막 남자들이 다 도망을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조선시대 이럴 때는 출도, 그러니까 제주도를 나가는 것 자체를 이제 법으로 막아버린 거지.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진짜 그냥 뭐 제주도에 갇혀서 캐고 뺏기고 이런 걸 한 거고. 노동 착취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너무 많이 죽고 이제 결국에는 잠수하는 업을 여자분들이 하게 되면서 지금의 해녀가 탄생하게 된 거지. 아무튼 뭐 그런 게 이제 간략히 해녀의 역사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다이빙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저희처럼 이제 바다를 취미로 즐기는 분도 있는가 하면, 또 취미 중에서도 해루질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제주도의 어촌계하고 굉장히 많은 분쟁들 있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생업으로 일하시는 분들과 이제 취미로 즐기는 해루질을 취미로 즐기는 분들 간에 묘한 갈등 관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본질적으로 그 문제를 다들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럼 바다는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바다는 모두의 것이 맞는가? 원칙적으로 바다는 공유지가 맞거든. 원래 어촌계가 아닌 데는 해루질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 어촌계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공공바다가 정해져 있어서 사실 거기서는 해도 되는데, 거기도 양식장 바로 옆에 있는 경우는 양식장에서 이렇게 돈을 주고 종절 뿌리면 그 옆에 가서 있을 수 있잖아. 왜냐면 걔네들이 고정돼서 있는 게 아니고 기어다니니까. 그럼 그런 걸 채취하는 거 되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야. 원래는 캐도 되는데 그거 자체에 대해서 또 그냥 싸움 붙고 시비 붙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바다는 원래 공유지인데 그걸 왜 어촌계가 독점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촌계에서는 바다를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다 돈도 걷고 해서 관리도 하고 실제 바다를 보호하려고 역할하는 거는 다 어촌계에서 하는데, 그걸 왜 외부 사람들이 취미생활로 그걸 다 망치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실제로 해녀에게만 한정하면 우리가 해녀를 되려고 하잖아. 뭐 해남이든 해녀든 뭔가 되려고 하잖아. 그러면은 최근에는 이제 해녀 학교 이런 거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해녀 학교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특정 기간 동안 이제 해녀 수업도 받고 잠수 기술도 배우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해녀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게 되는 것도 어촌계에 승인이 있어. 그치. 그러니까 정확히는 해녀 학교를 나온다고 무조건 해녀가 되냐 이런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 나잠업이라고 하는, 해녀업이 아니라 나잠업, 그러니까 잠수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채취할 수 있는 업을 등록을 하려면 그 서류에 어촌계 도장이 필요해. 그러니까 어촌계 그 마을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만 해녀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되게 힘들다 그러더라고.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뭐 2, 3년 옆에서 일 도와주는 거를 계속 한다든지. 다이빙을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냥 어촌계 동의를 받으려면 결국에 몇 주간 받으면 어촌계 동의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냥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뭐 가서 바카스 돌리고 무슨 행사 있다 그럼 가서 일 도와주면서 기부도 해야 되고 돈도 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말이 인턴인데 거의 그냥 무급 인턴처럼 그냥 일하는 거야. 그 나이 많으신 분들 사이에 가서 젊은 사람 한 명 가면 뭐 하겠어. 뭐 짐 옮기고 막 씻고 닦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거 뭐라 그래 요즘에? 열정페이. 그치, 열정페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경험이지, 사실상 그 잠수하는 스킬은 이미 다 배운 사람들일 거 아니야. 프리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이면은 뭐 30m, 40m씩 잠수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기술은 다 배웠다고 봐야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장을 받기 위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해녀분들 중에 70세 이상 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60%가 넘는데, 그러니까 진짜 고령한 거지. 제주시 이런 지자체 차원에서는 그거를 좀 완화하려고 뭐 50만 원씩 이렇게 돈도 좀 지원을 해주고 막 그런 것들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해녀를 한다, 이걸 직업으로 갖는다는 게 그런 진입장벽도 있고, 그 해녀분들이 줄어든다는 거에 대한 공감은 다들 하시는데, 노령화가 된다는 거에 공감이 되는데, 그렇다고 그걸 양보해가면서 모든 걸 다 열어준다, 그건 또 동의가 안 되는 거야. 내 거는 가져가면서 젊은 사람들은 들어오길 원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사실은 약간 허드렛 일만 너희가 해라 막 이런 것밖에 안 되니까 젊은 사람 들어오기가 힘든 거지. 근데 기본적으로 나는 그런 생각이 있어. 이게 꼭 제주도에 한정된 게 아니라 본토 싸움이 아닌 타지 싸움이 지역사회에 들어간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해. 이거 뭐 꼭 어촌이든 농촌이든 뭐 가릴 거 없이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제주도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역사적인 아픔이 많았잖아. 사사망쟁도 있었고 되게 가슴 아픈 역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육지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그 타지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배타성을 가질 수 없다는 난 그런 역사적인 공감은
해. 그분들이 수백 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이 제주도의 어떤 해녀라는 문화를 정착시키기까지 가져온 노력들, 그런 것도 난 굉장히 좀 우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배타성 때문에 해녀라는 문화를 지켜온 근간이 되기도 했지만, 반대로는 외부에서의 어떤 새로운 신규 유입이 되는 것을 막는 장애가 되기도 했다는 거지. 그런 배타성이 문화를 수호하는 역할도 했지만 반대로 그걸 문화를 망가뜨리는 역할을 장기적으로 하게끔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폭삭 속았수다 이런 걸 보면 해녀분들이 그래도 거기는 방송이라서 그런지 좀 젊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해녀를 딱 떠오르잖아? 그럼 해녀 20대 해녀가 떠오르나? 30대 해녀? 거의 할머니 느낌. 그치, 우리는 보통 기본적으로 좀 나이 드신 할머니분들 생각하지 젊은 사람 해녀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해녀를 할 수 있는 나이도 40세에서 거기서 늘렸어. 45세까지는 다 해녀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다이빙을 배울 때 보통 45세 넘어가면 폐활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해녀업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게 건강적으로 뭐 할 수는 있지만 권장하진 않는다 얘기를 하는데, 젊은 사람도 유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잠수를 계속 똑같은 사람이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잠수병 걸리고 감압병 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녀분들은 또 신경학적인 어떤 증상들에 시달리고 관절 아프고 막 그런 뇌출혈 오고 막 이런 것들에 부작용에 시달리시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 그 배타성을 좀 일부는 개방하는 식으로의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결국에 그걸 이제 상생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참 어려워. 바다를 이렇게 생업으로 사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게 당연히 맞고, 그렇게 하지만 또 그렇게 바다를 모두의 것으로 두지 못하는 게 장기화되면 결국에는 바다는 소수의 것으로밖에 인식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바다를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 제주 바다에 찾아와서 놀아주십시오, 돈을 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야 바다는 니들 거잖아, 제주 바다 니들 건데 왜 그걸 우리 보고 보호하라 그래 라고 하면 그것도 맞는 얘기거든. 근데 공감대가 안 서거든. 제주 바다 보호하자 말을 하는데 막상 제주 바다에서 뭘 하려고 하면은 거긴 들어가지 말라고 욕하고, 거기는 하지 말라고 혼나고 막 이래버리면 정말 이게 제주 바다가 모두의 것이 맞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지금처럼 제주가 어떤 특정 소속의 재산권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는 좀 막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좀 갖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거는 제주 바다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은 모두가 공감을 하면서도 같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하긴 해. 그래서 결론은 제주 해녀 체험은 어떤 생각들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재미있는 투어였다. 얘기할 거 있어? 아니, 마지막은 같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저희가 폭삭 속았수다에 나왔던, 다시 얘기해봐. 폭삭 속았수다에 나왔던 속았수다. 다른 지역들을 저희가 이렇게 구경한 내용들을 보여드리면서 또 이어서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여기야. 또 갈 수 있어. 여기 약간 이국적이다, 그치? 약간 이국적이야. 근데 여기서 폭삭 속았수다 어디서 나오는 곳인지 그거 좀 보고 올걸. 여기 잘못 샀었어. 여기가 아니야. 그래, 여기가 뭔가 이색적이긴 한데 들어가서 보지 못했던 것 같아. 공지동 복지회관 나와가지고 바로 앞에 계단 있거든? 그쪽이야, 그쪽. 와, 여기 뭐 길이 끝내주네. 여기 길 진짜 예쁘다. 어디? 근데 여기 나도 이끼가 너무 신기한데? 여기 이끼가 왜 이렇게 있냐? 물이 찼다 빠졌다 하니까 여기 이쁘지? 여기가 그러네. 야, 여기가 옆에는 저거 풍력 발전도 있고, 또 약간 왼쪽 보면은 해도 지고, 가운데는 쭉 길이 펼쳐져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좀 이쁜 것 같네. 오늘 간 곳 중에서 여기가 제일 이쁜 것 같은데? 어디? 똥 싼 거야? 카메라 기반. 여기가 딱 뒤로 보면은 저기가 다 김영 시내잖아. 끝까지 가자고? 조금 나왔어? 발 헛디지면 바로 조심해야 돼.
바로 입수다, 입수. 어우, 여기 진짜 예쁘다. 좋네. 여기서 그냥 서성 보면 예쁘겠는데? 여기서 서성 보다가 물 차고 끝나? 아니, 이제 물 빠질 때여가지고 괜찮아. 물 차면은 사고지, 사고. 야, 너무 예쁘다. 있어봐. 와, 여기는 뭐 사방이 다 예쁘네.